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정책 특강이고요. 자,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6월부터 시작되는 정책이, 스마트 스토어 정책이 크게 변경되는 게 하나 있죠. 10,000개에서 1,000개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8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9월 시작 정도로 알고 있는 통관번호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공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6월 정책 주요 내용을 캡처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등록 한도가 바뀝니다. 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빅파워가 제일 크게 피해를 봐요. 원래 5만 개의 상품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파워 등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천 개, 만 개, 이렇게까지 줄어들어요. 뭐, 5천 개, 만 개까지도 줄어들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 원래는 원래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원래는 그냥 뭐 판매량이랑 판매 개수 조금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매출 조금 유지하면, 뭐 한 달에 한 2, 300 정도 유지하면, 그러면은 쉽게 파워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판매 비중이라는 게 생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 요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매출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량으로 움직인다 또는 반자동으로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에 어느 정도 조금 집중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품 등록 한도가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5천 개가 목표예요. 5천 개가 목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5천 개에서 유지를 어떻게 하냐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5천 개를 뚫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는 알아서 조금만 생각하셔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5천 개를 뚫고 유지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적 매출이 500만 원 정도 나오면 뚫린대요. 누적 매출 500만 원이면 사실 한 달에 뭐 150만 원, 뭐 한 20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되는데, 얘가 뭐 상품 판매 개수 하루에 하나 정도도 안 팔려도 충분히 가능한 매출이죠. 그래서 얘는 어렵지가 않다 이거예요. 100건을 파냐, 500건을 파냐, 5월 조건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파냐, 뭐 100건 이상을 파냐, 이렇게만 되면 충분히 5천 개로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판매 비중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 거래액과 판매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뭐 선택 개만 넘겨도 되고, 뭐 500만 원 이상만 넘겨만 되는데 3%가 넘겨야 된다. 이게 이제, 귀찮아지는 건데, 그래서 원래라면 이 3%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노트북 같은 거 팔면 돼요. 노트북이,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3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램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것만 두 대만 팔면 끝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노트북만 팔면 돼요. 근데 노트북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수스나 뭐 어디에 가서 그냥 원가 떨이로 그냥 떨구면 도매가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거에서 떨구기만 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은 매출은 너무 쉽게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3%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자, 이거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판매 개수가 얼만큼 쳐주냐? 이게 그나마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13개월 동안 몇 개를 팔았냐, 몇 가지 제품 수를 팔았냐, 이 개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네이버가 3%라는 비율을 나눴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삭제하고 취소하고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거릴 거가 있을 텐데, 13개월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13개월 동안 판매 개수를 보는 거고, 판매 90일 동안 데이터를 본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최근 90일을 보는 건 이전과 같습니다만, 예, 모든 게 다 똑같아요. 90일 동안 뭐 판매 개수랑 매출액을 보는데, 아까 이 3%라는 판매 상품 비중을 보는 것만
13개월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300개 이상의 종류, 그러니까 상품 개수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평균 만 개라고 했을 때 3%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뭐 계산식을 1일차에 110개, 120개 뭐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보면 자, 내가 만약에 상품 수가 지금은 100개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100개 했는데 그 다음 날에 10개를 또 올렸어요. 근데 3일 차에는 상품을 삭제를 했대요. 그래서 첫날에는 110개였고 그 다음 날은 120개였고 3일 차는 115개고 4일 차는 115개, 115개, 115개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하나를 다 더하고 나눠서 평균값을 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요 엑셀 값이에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000개를 상품을 올렸을 때 상품 판매 개수가 3%면 30개는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1000개 기준 30개는 팔려야 돼요. 근데 얘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얘가 기존의 마켓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거 달성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그동안 마켓을 잘 영위하고 있었냐를 따지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네이버가 정책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전에 판매된 매출과 개수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롭게 6월 달에 정책이 도입이 되면 6월 기준에서 6월 기준에서 판매량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등급을 선정하겠다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 뭐 여러 대표님들 전화 많이 왔는데 그 전화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3%의 조건이 1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마켓을 잘 영위하고 계시니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라는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말로만 듣기만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 6월 기준으로 기준값은 바뀌는 건 맞다만, 13개월 기간 동안 판매 개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1000개의 30종류의 상품 판매 개수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쉬울 거다. 그래서 내가 마켓을 그동안 잘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달에 바로 매출액만 넘겼으면은 바로 다음 단계로 상품 개수 5000개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내가 10,000개를 팔고 있는데 이것도 매출액이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5,000개로 낮아지면 이거 더 큰일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그래도 조금은 더 했잖아요. 근데 이 시즌이 언제랑 똑같냐면 G마켓 옥션 사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G마켓 옥션 때랑 똑같습니다. G마켓 옥션이 지금은 명의당 3개, 상품 개수도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상품 개수 11번가처럼 5,000개였고, 11번가랑 똑같이 명의당 개수 제한도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2년도 한참 더 됐어요.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알리익스프레스를 가지고 뭐 구매 대행 상품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판매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금기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재권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까다롭고 이거를 하나하나 더 거르는 거는 너무 공수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하셨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G마켓 옥션으로 이 G마켓 옥션에서 판매하셨습니다. 저 이제 너무 빡세게 안 잡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개수가 확 줄어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첫 달부터 거기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뭐 사업자 개수도 많고, 뭐 50개, 뭐 30개, 50개 있으신 분들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은 개수가 2,000개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000개에서 2,000개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올라갔었습니다. 한 1.3에서 1.5 정도, 30%에서 50% 정도 심지어 매출이 올라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냐. 자, 이 원인을 아시면 조금 스마트 스토어나 G마켓 옥션이 왜 그렇게 상품 개수를 정책을 제한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공짜로 이용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상품을 등록하고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하는 비용이 사실은 모두 다 돈입니다. 서버에다가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트래픽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이미지든 텍스트든 어떤 값을 남겨놓을 때 컴퓨터에도 용량이 있듯이 서버에도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품 개수가 뭐 시스템이 너무나도 좋아지다 보니까 워크베이즈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뭔가 상품을 올리고 반자동과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상품 개수가 로그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예요. 예, 상품 개수가. 옛날에는 뭐 1000개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질 좋은 상품의 개수가 이렇게 로그 함수처럼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쓰레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된 거죠, 네이버가.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게 G마켓 옥션 그 스마트 스토어가 막고 싶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러와 같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은 상품을 검색하면 상품이 10만 개, 뭐 5만 개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시 돼 있는데, 이 개수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5천 개만 유지해도 매출은 더 늘어날 거예요. 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천 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5천 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매월 1일 기준에서, 자, 상품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준 조건이 안 되면 판매가 중지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삭제까지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하여튼 판매 중지가 됩니다. 하여튼 얘네들이 따로 이제, 자기네들이 관리 안 하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쭉 기재해 놓은 거를 보시면, 자, 5천 개 기준에서 3% 잡으면 150개의 상품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150개 상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를 1일차에 상품을 등록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1일차에 상품 등록하고 3%에 150개 쭉쭉쭉쭉 하다가 5일차쯤에 상품 등록하고 뭐 3, 4일 정도 지났을 시점에 이때 마켓 갈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개수가 노출수가 1이 넘어가는 것만 한 번이라도 클릭이 된 상품들만 남기더라도 50개가 안 됩니다. 보통 50개가 안 되는데 자 이랬을 때는 이 당시에 3%의 값은 1.5로 돼요. 자 그런 거 지금 여러 가지 뭐 산수가 되신 분들은 산수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여기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거 84,600 그리고 나서 이거의 평균 값은 2,820이고 2,800에서 2,820의 3%는 85개만 유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판매된 개수가 13개월 안에 판매된 상품 가지수가 85개가 되면 5,000개는 쉽게 유지가 되고 심지어 매출만 더 괜찮으면 10,000개까지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3%를 어떻게 내가 잘 이용할 건데 마켓 갈이라는 시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 마켓에 쓰레기 상품들이 있는 시점을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줌으로써
그 그 마켓 관리를 하더라도 마켓이 뭐 매출이 갑자기 훅훅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뭐 거의 없으시잖아요. 막상 해보시면. 왜냐하면 판매된 상품은 계속 냅두기 때문에 그게 노출수가 0인 것들은 남겨놔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질 거면 지나가다가 위에 보면서 하늘에서 뭐 간판 떨어지는 거, 그 뭐냐, 화분 떨어지는 거 감내하면서 사는 그 확률이랑 사실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뭐 1년이 지나도 조회수가 0이었던 게 그 다음날에 판매될 가능성도 물론 0은 아니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건 사실 저희가 배제를 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따가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자, 쇼디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거기 강의에서 오프라인 나오신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론은 상품 관리를 일주일마다 또는 열흘마다 해보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 네, 노출수가 1 미만인 것들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0인 것들 다 지워버리고, 또는 0, 1인 것들 다 지워버리고, 순환 시기를 빠르게 빠르게 돌리다 보니까, 매출 향상폭이 거의 단계를 점프하듯이 계속 계속 올라가더라라는 게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직접 하고 있는 실제 결과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 최근 13개월 판매 이력이 가장 중요한 게 됐다. 네? 중요하게 됐다. 자, 지금 나와 있죠. 판매 중지가 된다. 근데 3개월 동안 또 수정 이력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된다. 그래서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 3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없고 심지어 수정 이력도 없는 그동안에 약 90%가 넘어가는 쓰레기 상품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네이버는 자기네 클라우드 비용을 세이브 하겠다. 요 내용인 건데, 자, 그래서 저희는 마켓 갈이라는 거를 잘 해줘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줄 쭉 보시면 되는데, 그럼 마켓 갈이 시점이 언제로 잡으면 좋냐를 따졌을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쭉 Q&A 같은 경우는 뭐 보이시는 분들은 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제가 그냥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거래액, 판매건, 상품 판매 비중 모두 충족해야 되나요? 거래액과 거래액과 판매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뭐, 매출이 500만 원을 넘기든, 판매 개수가 100건을 넘기든. 근데, 판매 상품 비중은 필수 조건입니다. 3%의 평균 값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 여기를 넘기는 거는, 예, 3%요 개수는 3개월 데이터가 아니고 13개월 데이터, 약 1년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 스토어를 잘 영위하셨던 분들은 이 조건을 상당히 쉽게 맞추실 거예요. 자, 상품 등록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 여기에 뭐 판매 중 판매 대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핵심 내용일 수 있는데 기존의 개별 상품을 그룹 상품으로 전환을 하면 묶어버리면 등록 상품 수가 줄어드나요? 여기 확실하게 오피셜이 있죠. 네. 그룹 상품으로 전환 시에 그룹 내 상품 수의 숫자에 20개 쫙 늘어나는 거랑 관계없이 이거는 상품 한 개로 산정이 되므로 상품 등록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키냅스에 25일 정도면은 출시가 됩니다. 이거는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상품을 어쨌든 저희는 마켓가를 하는 건데 제가 마켓가리 시점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상품 개수가 20개였던 게 하나로 줄어듭니다. 요거를 우리는 잘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품 등록 한도는 언제 반영되나요? 매월 1에 반영된다. 그러면
상품 마켓 발이 마지막 시점이 매월 1일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상품 등록가 하락되면 초과된 상품은 판매 중지 삭제되나요? 예, 3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 판매 중지가 먼저 된다. 예, 판매 중지가 먼저 되고, 그것들의 상품 수정 이력이 한 번도 없으면, 3개월 동안 수정 이력 한 번도 없으면 삭제된다. 이거를 미쳤다고 수정 할 필요 없는 거죠. 판매 중이 어차피 중지가 되고 어차피 얘네들 판매도 못 하는데, 예, 이럴 노가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삭제 처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자, 상품 등록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판매 중지가 삭제되지 않나요? 이건 뭐 이게 필요 없는 거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자, 여기에 제가 크게 해놨는데,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매월 15일 기준으로 판매 중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나와 있죠. 그죠? 상품 등록 한도를 초과했을 때, 그러면 언제 기준이었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두 가지, 지금 두 가지가 되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매월 2일에 전달 실적이 합산이 되고, 2일에 상품 개수를 선정하는 기준이 2일에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되고 바로 상품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매월 15일에 판매 중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좀 잘 활용하면 되겠죠. 이거를 제가 이따가 마켓 관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상품 등록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판매 중지나 삭제 대상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 한도가 다시 올라가면 판매 중지 상품은 다 자동으로 복구되나요? 네, 자동으로 복구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신규 판매자, 안타깝지만 신규 판매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0개로 되는 거고요. 13개월 동안에 판매된 상품 개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의 상품을 뭐라도 등록해놓고 뭐라도 판매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좋으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적절한 대처와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저희 워크웨이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판매자 등급 과는 별개로 정책의 6월 2일 이후로 상품 등록 한도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된다. 뭐 이거는 이제 6월 2일 기준으로 뭐 파워나 이런 거 관련 없이 판매된 그거 개수와 비중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워이신 분들은 내가 이 3%를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판매가 됐던 상품들은 당연히 냅둬놓겠지만 내가 만약에 파워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는 뭐 어차피 파워이신 분들은 마켓 용의를 잘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가볍게 한번 넘겨가면은 자, 여기에서 어쨌든 3%를 넘겨야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엑셀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평균값을 만들어가지고 3%가 내가 몇 개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마켓 관리를 해놓고 그냥 상품 개수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빨리빨리 낮춰줘야 됩니다. 평균값을 빨리빨리 낮춰줘가지고 이 평균값을 올려버리면 내가 10,000개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워이신 분들은 이 10,000개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원래 파워이신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 6월 정책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쇼디야 어떻게 마켓 관리를 하면 좋은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뭐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중순에 통관번호 정책이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배대지 업체랑 뭐 감사하게도 미팅을 최근에 많이 나눴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정책 담당자랑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전화로든 뭐 카톡이로든 뭐 연락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입장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 하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다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자, 8월에 그렇게까지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와, 이제는 진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젠 이 직구라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단히 많이 걱정하시는 이 통관부호 정책이 뭐냐? 자, 스마트 스토어에 보니까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8월 16일부터는 정책 자체가 변경이 된다. 라고 제가 이거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뭐, 자, 이렇게 확대된다. 자,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라는 건데, 자, 이때부터는 약 9월부터는 새로운 판매 정책이 된다. 이게 뭐냐면 상품을 저희가 원래는 구매할 때 통관할 때 유니패스 내 해외 고유 통관부 내 주민번호와 같은 거를 넣고 그냥 바로 그냥 약간의 아, 신고제라 해야 되나? 뭐 그냥 나 이거 통관할게라고 해서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게 우리가 판매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고객의 직구 대행을 해주면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어디 하나라도 들어가는 곳이 없었죠. 그죠? 고객의 성함, 고객의 연락처, 고객의 고유통관부호, 고객의 주소를 쓰다 보니까 판매자랑 관련된 어떠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업자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체 코드라는 거를 발급받아서 해외 고유 통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업체 코드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조항 하나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얘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통관을 진행할 때 메일이나 연락처로 인증번호가 가고 그 인증번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배대지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 업무상 그럴 수가 없다. 마켓 매니저는 마켓 시스템 안에다가 이식을 시킬 거다. 현장에서 말하는 이 얘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마켓 매니저가 맞겠지. 야, 배대지. 해봤자. 야, 뭐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겠어. 그냥 물건만 보내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시고 있으신 거고, 야, 마켓 매니저도 똑같이 직원이야. 예, 마켓 매니저 똑같이 직원이고, 배대지 업체는 이 물류를 15년 동안, 20년 동안 했는데, 야, 어디가 더 정확한 말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포지션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요거는 사실 뭐 알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아예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뭐 이건 누가 와도 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뭐 사실 예언자나 가능한 거고. 자,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아, 식품 판매업처럼 우리가 식품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나라에다가 저희가 별도의 뭐 교육을 받고 인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별도의 뭐 코드 같은 게 발급이 되는구나.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창업하는 금액이 그 뭐죠? 통신 판매 신고증 뭐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는 게 사업자당 저희가 창업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뭐 식품나라처럼 뭐 2만 원, 3만 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내용 들으시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 저희의 킥이고요.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6월 20일, 지금 달력 한번 보시고, 6월 20일에 뭔가 저희가 제대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안 오시면, 이거는 많이, 아, 아, 후회를 하실 겁니다. 얘는 뭐 거의 뭐 무조건 후회하실 거고
6월 20일에 오실 분들만 오세요. 근데 오실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못 온다고 해서 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타깝게 된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프라인 때 할 건데 참가비 5만 원을 받을 거예요. 참가비 5만 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프린팅해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씩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녹화 절대 안 됩니다. 녹화 절대 안 되고 모든 분들한테 이 내용을 작성을 받고 저희가 공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 한정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에서 얘기하면 너무 빨리 퍼지고 이거는 사실 어렵고 그러기 어렵고 참가비 5만 원을 받는데 저희가 5만 원을 받는다는 건 5만 원 그 이상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5만 원이 아깝다? 그럼 안 오시면 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뭐 참가비 5만 원이 뭐 이런 건 있는데 뭐 뭐 맛보기 뭐 강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짜치지 않다. 짜치지 않는다. 그 내용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글자적인 내용인 거고 어, 말도 안 되는 혜택이다. 뭐 하나은행 지점장님도 오시고 뭐 하늘비즈니스 대표님도 오실 텐데 뭐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상품갈입니다.